1947년 평북 일주 출생인 박인수의 본명은 백병종입니다. 한국전쟁 도중 어머니와 둘이 피란길에 올랐다가 열차에서 어머니의 손을 놓쳐 그만 고아 신세가 됩니다. 이후 어린 박인수는 어머니를 찾기 위해 수시로 열차에서 노래를 부르고 다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미군의 눈에 띄면서 인생 2막을 맞았고 박인수의 남다른 노래 솜씨를 눈여겨본 미군이 제대하면서 12살이던 박인수를 미국 가정으로 입양하게 됩니다. 유창한 영어로 뉴욕 할렘가에서 접한 소울 창법으로 미팔군 클럽에서 활동했고 그러던 중 1960년대 말 그룹 캐션스의 객원 보컬로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맞았고 인생 명곡 봄비를 발표하게 되며 신중현 사단에 합류하게 됩니다. 고인은 생전 한국 최초의 소울 가수로 불리며 봄비를 비롯해 다수의 유명한 노래를 남겼습니다. 나팔바지, 의심받는 사랑, 꽃과 나비, 펑크 브로드웨이 등이 대표적이며 특히 당신은 별을 보고 울어보셨나요는 한국 전쟁 중 헤어진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노래로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 노래가 인기를 끌면서 지난 1983년 어머니와 극적으로 재회하기도 했습니다. 박인수는 2012년 KBS 1 인간극장을 통해 근황이 알려지며 다시 주목받았었는데 당시 이혼했던 아내 곽복화 여사와 37년 만에 재결합해 화제가 되었죠. 같은 해 마포의 한 재즈클럽에서 컴백 무대를 갖는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2013년 발표된 준비된 만남이 고인의 마지막 앨범입니다. 박인수는 오랜 기간 알츠하이머 등 지병으로 투병하다 폐렴으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2025년 8월 18일 향년 78세로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박인수는 독특하면서도 애절한 음색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그가 부른 신중현 작사 작곡의 봄비는 그의 트레이드마크이자 한국 소울 음악의 명곡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992년 해 뜨는 집과 2013년 준비된 만남까지 총 20여 장의 음반을 발표했는데 마지막 곡 준비된 만남은 선배 가수인 재즈 보컬리스트 겸 작곡가 김준이 만든 노래였습니다. 한국 소울 음악 대부로 자리매김했던 박인수의 인생은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과 향수로 뉴욕 할렘가를 전전하다가 극적으로 귀국합니다. 박인수는 1970년대 중반 가요계를 휩쓴 대마초 파동에 휘말렸고 이혼의 아픔도 겪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저혈당 증세 등으로 건강이 악화하면서 노래를 접고 무대를 떠나야 했죠. 이후 소식이 끊겼던 그는 경기도 고양시의 한 교회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지내다 2002년 4월 갑자기 쓰러져 중환자실에서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돌봐줄 가족도 없고 치료비도 없었던 박인수의 딱한 사연을 접한 목화밭을 불렀던 하사와 병장 출신 후배 가수 이경우는 그의 근황을 언론에 알리고 동료 가수들과 자선음악회를 여는 등의 방법으로 도움의 손길을 전한 바 있습니다. 박인수는 이후 췌장 종양 제거 수술과 병원 치료를 거쳐 건강을 추스렸었고 이후 요양원 생활을 거친 뒤 2012년 부인 곽복화 여사와 37년 만에 극적으로 재결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재결합한 부인 곽 여사님은 거동을 제대로 못하는 남편과 함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방 2칸짜리 월세집에 살며 간병인 없이 홀로 남편을 보살피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했었죠. 우여곡절이 많았던 가수 박인수의 삶은 그의 노래에 절절히 배어 있습니다. 삶이 노래가 되고 노래가 삶이 된 가수 박인수,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아야 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소울 가수. 그는 소울을 통해 고통과 슬픔을 극복하고 기쁨으로 승화시키며 또 다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온몸으로 노래한 가수로 우리나라 대중음악사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가수 박인수는 자신의 본명이 백병종이라는 것 외에는 정확히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를테면 6.25 전쟁 이후 50년대 중후반에 많이 회자되던 말 그대로 생일 없는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최초 기억은 전쟁 당시 피난 열차에서
어머니의 손을 놓치고 혼자가 되어 어머니를 찾아 헤매던 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행여 어머니를 찾을 수 있을까 해서 기차에서 껌을 팔고 다니던 어렴풋한 기억 정도였죠. 어린 박인수는 노래를 곧 잘 불러 신라의 달밤 등을 부르면서 껌을 팔다가 한 미군의 눈에 띄게 되는데 그의 도움을 받아 보육원에서 나와 미군을 따라 서울 후암동 미군 부대 주변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이후 그를 보호해주던 미군의 복무기간이 끝나자 그를 따라 미국 켄터키주로 입양됩니다. 후암동에 있는 삼강초등학교에 다니던 무렵이었죠. 언제 입양되었는지, 몇 살 때였는지 홀트 아동복지회 등에도 전혀 기록이 없고 본인도 지금까지 모르고 있고 아마도 미군이 개인적으로 입양했던 것 같다는 것이 부인 곽복화 여사의 말입니다. 주변에는 지금까지도 그의 정확한 나이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해요. 심지어 부인과 아들조차도요. 그의 주민등록상 생일은 1947년 9월 3일입니다. 이는 후에 임의로 만든 주민등록번호죠. 박인수는 젊은 시절을 그렇게 47년생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40살에 가까워져서야 비로소 헤어진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되면서 태어난 해를 알기 전까지는 말이죠. 미국으로 입양된 박인수는 토머스 조지 A 리처드슨이란 새 이름을 얻게 됩니다. 켄터키 중학교에 다닐 당시 별명은 로키였다고 합니다. 미국에서의 유년 시절은 순탄치 않았다고 해요. 그를 입양했던 양아버지와 달리 양어머니의 불만은 점점 냉대로 이어졌고요. 결국 견디다 못한 양아버지는 그를 뉴욕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뉴욕 베어모어 고등학교를 다니던 중 결국 그는 가출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만 가던 외로움과 향수, 그는 집을 나와 뉴욕 할렘가를 전전하던 중 양아버지가 찾아와 건네준 생활비로 우여곡절 끝에 홀로 귀국합니다. 이때가 그의 나이 20살인지 21살 때였다고 했습니다. 그의 귀국은 1964년이나 5년 무렵인 것으로 추측되는데 우리말보다 영어가 유창했던 그는 귀국 후 미군 부대 주변을 기웃거리며 자빌과 함께 근근히 노래를 불렀죠. 전쟁과로 또 입양아로 그가 겪었을 남다른 고통의 시간을 치유해주는 건 역시 음악이었습니다. 봄비가 오는 날이면 우리는 한 남자의 목소리를 떠올립니다. 그는 한 곡으로 사랑받았고 그 한 곡 때문에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습니다. 가수 박인수, 그의 인생은 왜 이렇게 쓸쓸했을까요? 비가 내리는 날, 사랑이 떠난 자리, 그의 목소리는 노래가 아니라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라디오 앞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그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한 곡으로 기억된 남자, 그러나 한 사람의 인생으로는 너무 길었던 이야기. 가수 박인수. 그는 사라졌지만 그의 봄비는 아직 내리고 있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예정보 24시 에이나였습니다.